네, 반갑습니다. 물리치료사 이문환입니다. 오늘 일요일이라서 조용하게 혼자 병원에 나와 있는데요. 음, 유튜브도 좀 보고, 또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기사들이나 유튜브도 좀 많이 보고 하다가, 협착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고 있듯이 현재까지 협착증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착증 환자들의 내부 영상을 보거나 또 수술을 통해 절개를 해 들어가 보면 내부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는 당연히 확인이 되고요. 또 그러한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들이라고 하죠. 이런 심텀들은 공통적으로 사실 합의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저 또한 뭐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협착증 환자들의 공통된 특징들은 물론 이제 노인에게 호발하는 경향이 높죠. 거의 뭐 55세 이후, 요즘은 60 이후가 돼야 되는데, 가끔 기사를 보면 의사라고 하는 분들이 20, 30대도 협착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글을 올려놨는데, 이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20, 30대는 협착증이 올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협착증 환자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하면 딱 두 가지 증상을 말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허리가 잘 안 펴지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약간 숙이고 있게 되는데, 그것을 쇼핑 카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 이 카트기가 있잖아요. 카트기를 탁 잡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 좀 편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결국 지팡이를 짚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뭐 유모차를 좀 많이 끌고 다니기도 하는데, 그래서 허리를 펴면은 다리가 많이 저리고 힘이 빠지기 때문에 허리를 살짝 구부려주면 통증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 그 통증을 보상을 하는 자동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신경성 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로제닉 클라우디케이션. 걸어갈 때 이제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인데, 하나는 혈관성 파행이고 하나는 신경성 파행이 있는데, 혈관성 파행은 사실 혈액순환의 장애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저린 증상들이 계속 지속되는 경향들이 있긴 하지만, 신경성 파행은 신경 압박이 해제가 된다면 다시 그 저림이나 힘 빠진 증상들은 없어지고 원래대로 회복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허리를 펴고 계속 이렇게 걸어가게 되면은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신경이 눌려지게 되고, 척추에서 눌리는 겁니다. 눌려지고 되고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게 신경이 눌리면서 장단지나 엉덩이, 허벅지, 장단지 근육으로 파이어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육이 힘을 쓰는 것은 신경의 말단 부위, 종판이라고 하죠. 엔드 플레이트가 근육의 근섬유막과 접해 있죠. 붙어 있지는 않는데 미세하게 떨어져 있게 되는데, 거기서 활동연이가 내려오게 되면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물질이 운동 종파 엔터플레이트에서 나오게 되고, 그것이 그 세포막의 T튜브를 따라서 내려가게 되면 액틴과 미오신의 크로스브리지에 의해서 액션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이제 건수축 기전인 것입니다. 근데 허리에서 출발한 신경이 이제 다리로 내려오는 과정에 척추에서 신경이 압박이 되게 되면 다리 쪽으로 신경 신호를 못 보내주기 때문에 근육은 파이링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근육 속에 있는 마이크로 필라멘트라고 하는 액틴과 미오신의 크로스 브리지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파워가 떨어지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협착증 환자들의 공통된 특징, 첫 번째는 쇼핑 카트 증후군, 허리를 약간 숙이면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냥 숙이고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는다든지 유모차를 이렇게 탁 짚는다든지 하면서 걸어 다니게 되고, 아니면 열중시어 자세에서 허리를 약간 숙이고 이제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쇼핑 카터 증후군입니다. 두 번째는 신경성 파행, 허리 척추에서 신경이 눌려지면서 다리 쪽에 있는 근육으로 신경 신호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이 두 가지 증상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척추관이 좁아져 있는 이 현상을 우리는 수술을 통해서 또는 MRI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현대의학은 모든 의사와 모든 물리치료사, 모든 전문가들은 그것이 나이 때문이다라고 하고, 나이에 의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이 사용된 또는 잘못된 자세를 많이 잡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퇴행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인이 나이에 의한 퇴행이고 반복된 사용이고 잘못된 자세라고 한다면,
그 원인을 제거를 해야만 협착증이라고 하는 증상은 근본적으로 없어지게 될 것인데, 이때까지 현재까지 현대의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원인은 단 하나도 제거할 수 있는 원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듯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협착증이 발생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나만 알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도 올렸고, 협착증을 손으로 왜 치료가 되냐, 그것이 협착이 척추관이 좁아져 있다면 당연히 끌어내는 수술 외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그럼 모든 환자들이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꼬부랑 허리로 살 수밖에 없을 것인데, 아니 우리 병원에서는 수술실이 갖춰져 있지 않고 의사는 페이닥터라서 주사조차도 놓지 않는 이 상황에서 물리치료사들이 다 주사나 수술 없이 협착증 환자를 치료내고 있는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협착증이 생기는 그 근본 원인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많은 부분을 강조했지만, 협착증이 생기는 이유는 로도시스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척추의 로도시스. 로도시스가 생길수록 척추 내부의 압력이 증가되는데, 그 증가된 압력이 디스크를 밀어낸다. 이것이 젊은 사람들이 오는 주간만 탈출증이고요. 50대 이후를 넘어가게 되면 디스크 자체에 물 성분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압력을 가한다 하더라도 튀어나올 디스크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에서 눌리냐면은 척추신경, 스파이널 러버가 빠져나오는 인터버테브럴 포라멘의 스페이스가 좁아지기 때문에 거기서 신경이 눌리니까 다리가 저리게 되고 허리를 못 편다라고 했잖아요. 허리를 펴면 펼수록 로도시스가 되고, 로도시스가 되면 주관공이 자꾸 좁아진다라는 거야. 그리고 뭐 척추관, 스파이널 캐널이 좁아져가지고 뭐 다리가 저린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스파이널 코드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헛소리들을 해내는 거야. 스파이널 코드는 요추 1번에서 끝이 나고 없어요. 그 밑에는 이제 신경 다발이라 해가지고 마미총으로 쭉쭉쭉 흘러내려가지고 요추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천추 1, 2, 3, 4번 이렇게 빠져나오는 곳인데, 근데 협착증이 호발하는 부위가 어디예요 대체? 예? 흉추 12번, 요추 1번인가? 요추 4번, 5번에서 호발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추 4번, 5번에 척추관이 아무리 좁아져 본들 그쪽에는 누를 척수가 없는데 뭘 자꾸 그래 헛소리를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척추관을 넓히는 수술을 했는데 왜 환자들은 안 나고 재발하고 계속 꼬부랑 흐려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래, 요추가 로도시스 되는 이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 힘을 주고 자고 다니라고 하는데 그런 좀 헛소리를 하지 말아 했잖아. 배에 힘을 주라고 말을 안 하도 환자가 요통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보상작용에 의해서 배에 힘을 탁 줘. 그래야 젊은 사람들은 일자허리가 되고 하면 꼬부랑 허리가 되어 있는 것이지. 그래서 답은 그겁니다. 로도시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요. 로도시스 때문에 젊은 사람들 척추 내압이 증가되기 때문에 척추 내부와 외부의 압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증가된 압력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 확산이잖아요. 기본적인 화학 현상인데 그걸 모르고 압력 균형을 증가된 압력이 있어야만 밖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때 디스크를 밀어내는 것인데 그것이 주가만 탈출증이고, 나이가 들면 압력이 증가되더라도 디스크 자체에 물 성분이 없기 때문에 밀고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딘가에서는 신경이 눌렸기 때문에, 그 다리로 내려오는 신경이 눌렸기 때문에 그 환자는 요통을 호소하거나 다리가 저리는 증상을 호소할 거 아닙니까? 그 눌리는 곳이 어디예요? 디스크가 아니라면. 그 척추관은 아니라는 거야. 그 이유는 척추 스파이널 캐널 안에는 척수가 없다니까. 척수 가슴 바깥에 있는 경막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협착이 되면 경막이 자극을 받으니까 그 경막에서 스파이널 러버가 빠져나와 다리로 내려가는데, 근데 협착증이 주로 발생하는 요추 4번, 5번 부위에는 스파이널 코드가 없다. 그럼 어디서 막히는 거야? 하나 남아있는 거야. 스파이널 러버가 빠져나오는 인터버테브럴 포라멘, 추간공이 좁아지는 거야. 추간공이 왜 좁아지냐면 로도시스 때문에 그랬잖아. 그 로도시스는 왜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야기하잖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개의 근육 때문에 발생한다 했잖아. 앞쪽에서 배 앞쪽에 흐르는 일료사스 장요근, 그 다음에 척추 뒤쪽에서 흐르는 백익스텐서로 작용하는 광배근, 라티스무스 도지, 그 다음에 척추 기립근, 이렉트 스피네, 스파이널 머슬, 그 다음에 하나가 요방형근, 쿼드스 룸보론. 이 뒤쪽에 세 개와 앞쪽에 하나, 이 두 개가 쌍으로 작동을 하게 되게, 동시에 코 컨트랙션을 하게 되면 룸바를 로도시스 시키게 되고, 그 결과 인터버테브럴 포라멘, 스파이널 러버 빠져나오는 구멍,
그 공간이 인터버테브럴 포라멘이 좁아지면서 환자는 다리 쪽으로 방사통을 호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배에 힘을 주거나 또는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엉덩이를 밑으로 밀거나 또는 좀 심한 어떤 사람은 허리를 아예 숙이고 다니는 스웨이백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다리가 저린다고 해서 그것을 너버블락을 해가지고 통각신경을 차단시켜주는 이런 치료도 미온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1300만 원이라는 대형 수술을 해야 되는 이 스파이널 퓨전 또한 안 맞다라는 것입니다. 스파이널 퓨전을 했다면은 그것이 이제 척추관이 좁아진 걸 실제로 수술로 떼내버리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압박받는 신경이 없어야 되니까 환자는 뭐 자유롭게 다녀야 되잖아요. 뛰기도 하고 산에도 가고 등산도 하고 덤블링도 하고 다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러지 않다는 거야. 그 한 단계를 더 가본다면은 척추관이 왜 좁아졌느냐를 한 단계를 더 가본다면은 결국 로도시스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로도시스 시키는 힘은 4개의 근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치료 타겟을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는 말입니다. 좁아진 스파이널 캐널이나 또는 인터버테브럴 포라멘이 아니라 그것을 스페이스를 좁게 만드는 4개의 근육, 그것이 치료 타겟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라면 근위환자를 그 4개의 근육에 다 찔러 넣어야 되고요. 환의사라면 그 4개의 근육에 침을 꽂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리치료사라면 그 4개의 근육이 치료 타격이 되는 거야. 그것이 풀리면 풀릴수록 환자는 자연스럽게 빼 힘 뺀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하이퍼로도시스 시키지 않고, 그래서 비정상적인 척추 내압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는 정상적으로 서서 걸어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잘못된 자세를 오래 써서 그러니,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 뭐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그러니, 유전적으로 그렇다느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럼 제거할 수 없는 원인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 어떡해. 그 원인 실컷 그런 이야기 안 하고 결과를 치료하고 있잖아 지금. 아니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원인이라면 그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를 해야 될 건데, 원인을 장하게 늘어놓고 단 하나라도 그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근 20, 30년을. 의사들이 쓴 책들, 의사들이 올리는 유튜버들, 블로그들, 인터넷 글들, 기사들, 물리치료사들이 올리는 글들, 운동 방법들, 치료서들, 단 하나도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분이 일반인이라면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냥 제 말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그 4개의 근육을 본인 집에서 스트레칭을 계속 해 나가면 됩니다. 그 풀어야 될 근육은 일리오스와스, 장요근, 그 다음에 광배근, 라티스모스 도지, 그 다음 척추기립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방향근, 쿼드스룸 무릎입니다. 이 4개의 근육은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찾아보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뭐 요통 환자에게 어떤 좋은 운동이 좋나라고 하는데, 이런 자세를 취해라 저런 자세를 취해라고 하는데 참 그러지 마시고 인간을 좀 자유롭게 좀 내비뒀으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운동은 기지개 켜고 허리 돌리고 허리 숙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달릴 수 있으면 최고로 좋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치료는 그 4개의 근육을 얼마나 빨리 푸느냐의 싸움이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해 나갈 때 이 운동이 근육을 푸는 운동인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인지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야. 우리는 근육을 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근육을 계속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근육을 강화시키면 강화시킬수록 척추 내부의 압력이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로도시스를 계속 악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에는 기사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기사나 유튜브 보면 정말 짜증이 막 올라오거든요. 이것들이 의사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다 생각하면은, 이것이 대한민국 의사들의 수준이다 생각하면 화감이 치밀어 올라옵니다. 그것들을 믿고 또 수술 때 올라가는 환자들도 참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내가 또 대한민국 모든 환자를 다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전지전능한 신도 아닌데, 그래서 각자가 한번 꼼꼼히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조금 흥분된 부분이 있는데, 이상으로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